이번 시간에는 인스타그램 광고 집행 시 타겟팅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광고 시스템을 통해서 어떠한 타겟팅을 적용할 수 있는지 타겟팅 기초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 그와 관련된 내용 및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타겟팅 전략 구성 시 헷갈릴 수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보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그램 광고, 즉 메타 비즈니스 관리자를 통해 운영되는 광고로 설정할 수 있는 타겟팅은 크게 상세 타겟, 맞춤 타겟, 유사 타겟의 세 가지 종류로 구분됩니다. 먼저 상세 타겟팅은 이전에 핵심 타겟으로 불리던 타겟팅으로 메타가 수집한 이용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규정 지을 수 있는 타겟팅을 말합니다. 성별, 연령, 관심사, 행동 등을 유저 데이터 기반으로 분류하여 타겟팅 가능합니다. 메타 광고는 초기 페이스북 광고로부터 시작되어 인스타그램 광고로 영역이 확장되었습니다. 페이스북 자체가 로그인 아이디 기반으로 이용되던 SNS였기 때문에 유저 바잉이라는 관점에서 상당히 메리트 있는 광고 매체 중 하나였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개인정보 보안 강화 이슈로 이전 대비 명확성은 다소 떨어질 수 있지만 유저의 행동 데이터를 근거하여 관심사를 추정하고 학습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세 타겟팅은 가장 기본적인 타겟팅으로 별다른 데이터 추가 세팅 없이 시스템을 통해 설정 가능합니다. 다음은 맞춤 타겟입니다. 맞춤 타겟팅은 추가적인 데이터 소스 제공을 통해서 설정할 수 있는 타겟팅입니다. CRM 데이터를 파일 형식으로 밀어넣어 타겟팅이 가능하며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 방문자의 정보를 전달, 메타 유저 정보와 매칭하여 타겟팅하기도 합니다. 데이터 소스를 연결하여 브랜드와 연관성 높은 유저를 타겟팅한다는 점에서 퍼포먼스 마케팅에서는 필수적으로 활용되는 타겟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사 타겟입니다. 유사 타겟은 맞춤 타겟으로 찾아낸 유저들과 유사한 유저들을 찾아가는 타겟팅입니다. 예를 들면 특정 웹사이트를 방문한 유저들의 유저 타겟을 찾는다면 해당 유저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찾고 그 특징과 유사한 행동 패턴을 보이는 또 다른 유저 그룹을 타겟팅하는 방식입니다. 유저의 행동을 기반으로 추정하여 타겟팅을 진행하기 때문에 타겟팅이 올바르게 워킹된다면 상세 타겟팅보다 관여도가 높은 유저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세 타겟팅부터 실제 세팅 영역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세 타겟팅입니다. 기본적으로 위치와 연령, 성별을 선택하게 됩니다. 연령 타겟팅의 경우 18세 미만의 타겟을 선택하면 타겟팅 옵션이 일부 위치 및 연령으로 제한되게 되며 추가적인 관심사 설정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세 타겟팅은 일치하는 사람 포함, 일치하는 사람 제외로 구분됩니다. 연관성이 있을 것 같은 관심사를 검색하여 타겟팅할 수 있는데 기본적인 카테고리는 인구 통계학적 특징, 관심사, 행동으로 구분됩니다. 상세 타겟팅의 예시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가령 이미지와 같이 패션과 음식 관심사를 추가했다고 가정한다면 두 개의 관심사군은 합집합으로 연결되어 패션 혹은 음식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이 타겟팅됩니다. 반면 추가 조건으로 자세히 정의하기 영역이 있는데요. 해당 설정을 선택하시고 관심사를 추가할 경우 교집합으로 관심사가 연결됩니다. 따라서 현재 이미지처럼 추가 조건으로 만화 관심사를 넣었다면 패션 혹은 음식에 관심이 있으면서 플러스 만화에 관심이 있는 유저로 타겟팅 되게 됩니다. 패션과 만화에 관심이 있는 유저, 음식과 만화에 관심이 있는 유저, 패션, 음식, 만화에 관심 있는 유저가 모두 타겟팅 되는 것입니다. 관심사는 자세히 정의하기 기능을 활용하지 않는 이상 합집합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다양한 관심사를 추가할수록 유저의 구분이 모호해질 수 있음을 고려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정 유저를 찾아가는 것도 방법이지만 나의 비즈니스와 관계없는 유저를 제외시키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인스타그램 유저가 한정적이고 넓은 타겟을 대상으로 광고를 집행하기를 희망하지만 비용적인 효용을 높이고 싶으시다면 제외 타겟팅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상세 타겟팅 옵션은 클릭한 광고, 참여한 페이지, 메타 내의 활동 등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됩니다. 비즈니스와 연관이 있을 것 같은 관심사를 찾아서 설정하는 것 또한 중요할 것 같은데요.
메타의 관심사 옵션의 경우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시기에 맞춰 상세 타겟팅 옵션을 검색하고 찾아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특정 관심사는 한국어로 검색했을 땐 나타나지 않고 영어로 검색했을 때 나타나기도 합니다. 원하는 관심사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로도 검색해서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맞춤 타겟팅 상세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맞춤 타겟팅은 다양한 데이터 소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CRM 데이터입니다. 고객의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나 광고 아이디 리스트를 형식에 맞춰서 시스템에 업로드하면 타겟팅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의 웹사이트의 픽셀을 통해 이벤트 코드를 설정한다면 URL 기준으로 방문자나 특정 행동을 한 유저를 타겟팅할 수도 있습니다. 앱의 경우에는 메타 SDK를 삽입하고 앱 이벤트를 설정해두면 앱 오픈 유저 및 특정 행동을 한 유저를 타겟팅할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나 인스타그램 프로필에 접속하여 인게이지먼트를 발생시킨 유저 또한 맞춤 타겟팅 기능을 통해 타겟팅 가능합니다. 가장 첫 번째 이미지는 맞춤 타겟 생성 시 설정할 수 있는 데이터 소스 리스트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표적인 데이터 소스 리스트가 있고 메타 소스로 동영상, 인스타그램 계정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소스 리스트 중 인스타그램 광고에 주로 활용할 수 있는 웹사이트와 인스타그램 계정을 소스로 선택했을 때의 예시를 간략하게 함께 가져와 봤습니다. 만약 소스 중 웹사이트를 설정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설정 창이 활성화됩니다. 맞춤 타겟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이트 내에 픽셀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해당 픽셀을 기준으로 설정 가능한 이벤트들이 리스트업되게 됩니다. 유지기간은 지정한 웹사이트 트래픽 기준을 충족하는 타겟을 유지할 기간으로 기준을 다시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2시간 후 타겟에서 삭제됩니다. 최대 기간은 180일까지 설정 가능합니다. 맞춤 타겟으로 인스타그램을 설정할 경우 소스로 인스타그램 계정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벤트 리스트에서 단계별로 구분되는 유저를 타겟팅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계정을 팔로우하는 사람부터 게시물이나 광고를 저장한 사람까지 타겟팅이 가능합니다. 소스로 선택할 수 있는 인스타그램 계정은 광고 비즈니스 관리자 내에 액세스 권한을 부여받은 인스타그램 계정만을 이용할 수 있으며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면 소스로서의 활용은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사 타겟입니다. 광고 시스템을 통해 유사 타겟을 생성하면 소스가 되는 유사 소스를 선택하게 됩니다. 소스는 저장된 기존 타겟을 불러오거나 맞춤 타겟을 생성해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겟의 위치를 선택하게 됩니다. 국가별로 행동 데이터가 다르기 때문에 타겟의 위치를 필수적으로 선택하여 해당 국가 내에서 유사 유저를 찾게 됩니다. 그 다음엔 타겟의 크기를 선택하게 됩니다. 퍼센트에이지로 유사도를 설정하게 되는데 1%의 유사 타겟이 타겟 소스와 가장 비슷한 유사 타겟이며 퍼센테이지가 높아질수록 보다 크고 광범위한 타겟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유사 타겟이 타겟 소스를 기반으로 생성되는 만큼 설정이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타겟 소스와 관련하여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두 가지의 내용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타겟 소스의 크기입니다. 타겟 소스가 커야지 유사 타겟을 크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타겟 소스가 커질수록 그만큼의 공통점이 희석되기 때문에 크기보다는 성격이 중요합니다. 뚜렷한 행동 특성을 보이는 유저 그룹, 예를 들면 상위 1에서 3%의 방문자, 구매 고객 등 확실한 행동 차이를 보이는 그룹을 타겟 소스 그룹으로 확보하는 것이 보다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1000명에서 5000명 사이가 타겟 소스 규모로 이상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타겟의 특이성이 높을수록 가치가 높은 소스일수록 유사 타겟 생성의 유의미성이 커지기 때문에 가치가 높다면 100명으로도 충분히 유의미한 결과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타겟팅의 개념과 설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실제로 마케팅 단계에서는 타겟팅을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마케팅 퍼널을 기준으로 인지, 고려, 전환의 3단계로 구분을 하였을 때 인지 단계에서는 넓은 범위로 유저를 찾을 수 있는 상세 타겟팅 운영을 추천드립니다.
데모 타겟팅부터 간단한 관심사까지 비즈니스에 관련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타겟을 넓게 잡고 핵심 마케팅 모수를 확보해 나가는 것이 주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고려 단계에서는 보다 타이트한 관심사 적용 혹은 유사 타겟을 적극 활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인지 단계보다는 어느 정도 브랜드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타겟들로 구성하여 보다 세부적인 브랜드 메시지를 전달한다면 고려 단계의 고객을 전환 단계까지 끌어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환 단계에서는 맞춤 타겟을 적극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맞춤 타겟은 이미 브랜드의 인스타그램이나 사이트, 앱 등을 방문한 유저들로 리타겟팅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한번 브랜드에 인볼브된 타겟들이기 때문에 전환 발생 확률이 높다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맞춤 타겟을 활용한 리타겟과 함께 타겟을 제외하는 디타겟팅 또한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령 구매 주기가 긴 제품이라면 최근 30일 이내 구매한 고객들은 제외 타겟팅으로 설정하여 광고 노출을 제한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광고 피로도를 개선하고 광고 비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헷갈리기 쉬운 타겟팅 오류에 대하여 정리를 해보면서 마무리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유저 타겟팅은 신규 유저를 타겟팅하는 것일까요? 기존 유저를 리타겟팅하는 것일까요? 정답은 유저 타겟팅은 신규 유저를 타겟팅하는 전략입니다. 기본적으로 리타겟팅 모수의 규모와 성격이 유저 타겟팅과 다르기 때문에 구분하여 운영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세 타겟팅과 유저 타겟팅은 신규 타겟, 맞춤 타겟팅은 리타겟팅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쉬운 개념이라 헷갈리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념을 이해하고 있더라도 실제 운영 시에 리타겟과 유저 타겟을 하나의 타겟팅 그룹에 넣고 함께 운영하는 케이스를 많이 접할 수 있었습니다. 보통 리타겟팅의 모수 규모가 너무 작아서 규모를 늘리기 위해 유저 타겟을 추가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틀린 방법은 아니지만 성과 측정 및 최적화에 옳은 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번 브랜드에 인게이지된 리타겟팅 유저는 브랜드를 고려하는 단계가 다르고 신규 타겟인 유저 타겟은 브랜드에 관심도가 높을 가능성이 높은 유저이지 브랜드를 이미 경험한 유저와 같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차별화된 전략과 메시지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광고 성과에 유의미한 타겟팅을 찾기 위해서라도 유저 타겟과 리타겟팅은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캠페인 예산 최적화란 기능을 앞서 소개했었습니다. 해당 기능을 활용하여 하나의 캠페인 안에 신규 타겟팅과 리타겟팅을 동시에 운영하는 것은 어떨까요? 캠페인 예산 최적화 사용 시에는 신규 타겟팅과 리타겟팅은 반드시 분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캠페인 예산 최적화는 성과가 우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광고 그룹으로 예산을 자동으로 투여하여 광고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돕는 비딩 시스템 중 하나입니다. 다만 앞서 설명드렸듯 캠페인 예산 최적화 시스템은 효율을 위해 타겟팅된 유저 그룹의 반응률을 체크하기 이전에 모수 규모에 크게 영향을 받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캠페인 예산 최적화 캠페인 안에서 함께 운영되는 두 개의 광고 그룹은 그룹 간 모수 차이가 크게 나지 않게 운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리타겟팅 모수는 신규 타겟팅 대비 규모가 훨씬 작기 때문에 신규 타겟팅 그룹과 함께 운영할 경우 대부분 예산이 신규 타겟팅으로 쏠려서 정확한 효율 성과를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타겟팅은 정밀하게 진행할수록 좋을까요? 비즈니스 상황과 목표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인 퍼포먼스 효율을 생각한다면 답은 NO입니다. 특히나 최근 메타는 어드밴티지 플러스라는 기능을 여러 옵션에서 도입하고 있습니다. 광고 세팅 시 설정값을 별도로 부여하지 않고 머신이 알아서 학습하여 유저를 찾아가도록 하는 최적화 방식입니다. 타겟팅 역시 어드밴티지 플러스 설정을 통해 자동화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타겟팅을 정밀하게 설정할 경우 초반에는 효율이 우수할 수 있으나 모수 규모가 정해진 인스타그램 광고 안에서는 점진적으로 효율이 하락하는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따라서 특수한 단기 캠페인일 때는 정밀한 타겟팅으로 유저를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운영 효율이 중요한 장기적인 퍼포먼스 캠페인일수록 지속적으로 모수풀을 늘려서 학습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의 트렌드는 세팅을 통해 정밀하게 타겟팅하시는 것보다는
소재를 세분화하여 제작하고 다양한 메시지로 유저를 찾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특수성이 높아서 특정 유저 그룹만을 타겟팅해야 하는 브랜드가 아니라면 타겟팅을 정밀하게 가져가시기보다는 넓은 못으로 두고 머신을 학습시키면서 세분화된 크리에이티브 메시지를 다양하게 활용하여 유저의 반응률을 높이시는 방법이 장기적으로 우수한 퍼포먼스 효율을 유지하는 데 유리한 부분이 있어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인스타그램의 기초적인 광고 지식 전반을 알아보았습니다. 전달드리는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 성공적인 광고 운영을 하실 수 있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